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임수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식상생재된 명이나 상관 폐인된 명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자, 그럼 임수일간이 맞이하는 을사년 천간의 운은 상관 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사와 편재를 맞이하는 운이에요. 각각의 식성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관이라는 성분은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여자의 명에서는 자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말, 재주, 불평, 불만, 구설, 시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상관의 성분이에요. 또한 이 상관의 성분은 총명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총명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 이 상관의 성분이에요. 다음 편지의 성분은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남자의 명에서는 여자, 남녀 모두 부친에 해당되는 것이 편재예요. 그리고 유동재, 사업재, 큰돈,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편재의 성분입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임수일간, 진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른 일간보다 이 임수일간이 진신을 갖추는 글자가 많은 일간이에요. 그럼 임수일간이 어떤 글자의 진신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임수일간의 진신은 무토예요. 이 편관7살인데 임수일간이 무토를 갖춘 명을 삼명수수라고 해요. 임수와 무토의 관계를 삼명수수라고 하는데, 이 뜻은 산도 밝고 물도 빼어나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산수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무토가 있는 명은 단체나 조직에서 그 직위와 직책이 매우 높은 명이에요. 즉 직장운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 편재가 있는 명을 강휘상형이라고 해요. 이 뜻은 반짝반짝 빛나는 큰 강이나 바다 위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사주에 병화 편재, 진신이 있는 명은 재물복이 기본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있는 명을 간합성기라고 해요. 이때 이 정화는 정제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차곡차곡 잘 모으는 그런 재물로서 이 또한 재물운이 있는 명이에요. 그리고 경금이 있는 팔자는 이 경금과 임수의 관계를 경발수원이라고 해요. 이 임수물은 마르면 안 됩니다. 이때 이 경금이 임수의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경금을 갖춘 명은 그 지성이 아주 뛰어난 명이에요. 그리고 신금과 임수는 도세 주옥이라고 했어요. 이 또한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명이에요. 그리고 임수일간이 간목을 볼 경우 수중유형이라고 해요. 물속에 비춘 버드나무의 그림자가 아름답다 하여 임수가 식신 간목을 갖춘 명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성을 갖춘 것이 간목, 식신을 본 명이에요. 그리고 을목이 있는 명은 출수홍련이라고 해요. 물속에서 아름답게 표현한 연꽃의 모습을 출수홍련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을목은 상관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을목을 갖췄을 때는 자기의 재능을 출중하게 발휘할 수 있는 명이에요. 이렇게 임수일간은 진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사주 구조가 대체로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명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는 일간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진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신을 훼손시키는 글자가 대운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신이 합거되거나 합반되거나 훼손돼서 이때는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운이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그 운에 힘이 다른 일간보다 크게 작용돼서 발현될 수 있는 일간이란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임수일간이 맞이하는 천간의 운은 흉신인 상관 을목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흉신을 맞이할 때는 역용하라고 했어요. 그 역용하는 방법은 흉신을 제복해서 제압하거나 아니면 이 흉신을 설하는 방법으로 해야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있는 명은 이 상관을 재성으로 설기를 하면 식상생재의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이 재성을 생재하면 재물사업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정관을 극하려고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럼 임수일간이 이렇게 상관운을 맞이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국에 기토 정관이 있는 명은, 그러면 이런 운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하면, 임수일간이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상관운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때 이 인수가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막아주냐? 인수란 성분은 모친입니다. 모친이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관 경관하는 운에는 대표적으로 또 구설수라고 했어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상관 경관해서 구설수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에 걸리게 되면 이때도 인수, 모친이 해결해주는 운으로 발현되는 운이에요. 이렇게 이 상관이 인수를 보는 거를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관패인하는 운에는 직장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운이고 또 인수가 해결해주는 운이고 또 상관이라는 그 총명성하고 만나는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에 학업운도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고 또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은 천간분리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상관경관한 명조와 식상다자된 명조를 살펴보면 먼저 상관경관하는 운을 살펴보면 임수일간이 원국에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이 정관이 외로이 홀로 있을 경우 이러한 명조는 운에서 상관경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운을 맞이할 때는 대표적인 물상이 구설수라고 했습니다. 그 구설수가 법적인 소송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운에는 직장운, 승진운, 취업운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직장의 변동수도 생길 수도 있는 운이고요. 또한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따라서 임수일간이 만약에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명조로 되어 있으면 이런 운에는 말을 최대한 아끼는 운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하게 그 운을 대체하는 거예요. 다음은 식상다자된 명을 살펴보면 원국에 이렇게 갑을목 식상이 있는 명조는 운에서 또 상관운을 맞이할 때는 식상이 많은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또한 이런 운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식상이라는 성분은 말과 행동이에요. 그리고 일이에요. 임수일간이 천간에 갑을목 식상만 있는 명은 이 일도 참견하고 저 일도 참견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명인데 운에서 또 상관운이 올 경우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보통 식상이 많은 명은 오지랖이 많은 명이에요. 그리고 실속도 못 챙기는 실속 없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또한 마무리가 부족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이 돼서 실속이 없고 마무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고요. 또한 이 식상은 관성을 밀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직장운도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 또한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왜 건강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냐 하면 이 식상이라는 성분은 일간의 기운을 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식상이 다자가 된 명은 이식신, 이상관, 날라오는 이 상관까지 생해주다 보면 그 설기가 매우 심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이 식상이라는 성분은 관성을 극하고 밀어내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관성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다자한 명이나 이런 운을 맞이할 때 여자는 이성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오늘 임술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